태국의 세계적인 축제에 각종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로 인해 관광객마저 줄어든 상황에 한국가의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상인들은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브라운이에요.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학생이죠. 오늘은 미첼 교수님의 문화와 경제 수업 시간이에요. 교수님은 여러 나라의 문화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미첼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문화축제와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들, 뭐가 떠오르나요?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축제들이 떠올라 손을 들었지만 다른 학생들이 먼저 대답했어요. 브라질 카니발이요. 독일 옥토버 페스트요. 일본 하나마츠리. 아주 좋아요. 여러분이 언급한 축제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브라질 카니발은 매년 2월이나 3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카니발로 화려한 퍼레이드와 삼바 댄스로 유명합니다.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카니발의 화려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거대한 플로트가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로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6일간 진행됩니다.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700만 리터가 넘는 맥주를 마시며 즐기죠. 경제적으로는 12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요. 옥토버 페스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거대한 맥주 텐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축제였죠. 일본의 하나마츠리는 꽃축제로 봄에 벚꽃이 만개할 때 열립니다. 사람들은 공원에서 하나미라 불리는 벚꽃 구경을 하며 음식과 술을 즐기죠. 일본 전역에서 열리며 도쿄의 우에노 공원 같은 유명 장소에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찾아와요. 벚꽃으로 가득한 일본의 공원 사진들이 슬라이드에 나타났습니다. 분홍빛 꽃들 아래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할 축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바로 태국의 송크란 축제예요. 화면에는 물을 흠뻑 맞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송크란은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국 전역에서 열리는 물의 축제입니다. 태국의 전통적인 음력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죠. 사람들은 거리에서 물총이나 양동이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축복을 나눕니다. 이는 지난해의 불운과 불쾌한 감정을 씻어내고 새해를 깨끗하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송크란이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상크란티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태양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축제가 열리죠. 각 지역마다 명칭과 세부 전통은 다르지만 물을 사용한 정화의식이라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곧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고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무분별한 폭력이 매년 수백 건 이상 발생하죠. 실제로 송크란 축제단 3일 동안 수천 건이 넘는 사고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사망사고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는 축제의 이면에 이렇게 많은 사고와 비극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PPT에는 태국 도로 위에 앰뷸런스가 보이고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는 뉴스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태국의 도로 사망률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죠. 또한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와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저는 노트에 교수님의 말씀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문화축제가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구나. 문화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적 축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규제와 안전 조치가 없다면 축제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송크란 축제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누르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화면에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송크란 축제 기간 중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의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교수님은 그래프의 각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원래 송크란 축제 기간 중 소비력이 가장 높은 그룹이었습니다. 항공권, 숙소, 현지 투어, 마사지, 쇼핑까지 하루 평균 소비가 중국인보다 2배 가까이 높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는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케빈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왜요? 정치적 이유인가요? 그보다 먼저 문제였던 건 사건 사고 은폐입니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송크란 축제 때 발생한 사고들을 축소하거나 무시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SNS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영상을 올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여러 SNS 플랫폼의 게시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송크란의 친구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정부는 아무 발표도 안 해요. 술에 취한 현지인이 외국인 관광객한테 물총 대신 병을 던졌어요.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를 당했는데 경찰은 축제라서 바쁘다며 신고 접수도 안 해줬어요. 송크란 기간 중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가 정부 발표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현지 NGO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송크란 축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관광객 급감으로 이어졌죠. 저는 노트북에 교수님의 설명을 빠르게 타이핑하며 이런 변화가 얼마나 큰 경제적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력이 높았다면 그들의 감소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을 텐데요. 교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셨습니다. 게다가 정권 교체 이후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친중 외교가 본격화되며 태국 정부는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는 점차 소원해지는 흐름이죠. 화면에는 태국 총리와 중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사진들, 양국 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 장면 등이 슬라이드쇼로 흘러갔어요. 패통탄 총리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했고 중국어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죠.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이 중국 관광객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니까요.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중국인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고급 리조트, 스파, 현지 음식점, 수공예품 등에 대한 소비가 많았죠. 교수님은 다시 리모컨을 누르셨고 관광객 소비 패턴에 관한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253달러를 소비한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122달러를 소비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래프는
각 국가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인은 식사, 쇼핑, 액티비티에 고르게 소비하는 반면 중국인은 주로 쇼핑에 집중되어 있었죠. 또한 중요한 점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중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패키지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태국 현지 경제에 유입되는 금액은 더 적다는 점입니다. 중국 여행사, 중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 관광객은 줄고 태국은 점점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문화적 축제의 상업화와 정치화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국제관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복잡하게 얽힌 사례입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미흡, 그리고 외교적 방향 전환이 어떻게 관광 산업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송크란 축제의 진짜 모습, 특히 최근 발생한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고하자면 다음 영상들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건 2025년 송크란 축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취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협했습니다. 교수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는 번화한 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취객이 갑자기 흔들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죠. 남성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영상은 약 30초 정도 계속되었어요.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겨우 방망이를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고속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자는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결국 사람들 무리에 돌진했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화면이 잠시 흔들렸고 다음 장면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관광객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은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송크란은 공식적인 축제지만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대낮부터 음주해도 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어요. 음주와 폭력의 통제가 거의 되지 않다 보니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이죠. 이 영상은 지난 송크란 둘째 날 방콕 외곽의 고속도로에서 찍힌 것입니다. 화면에는 한 픽업 트럭이 고속으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트럭은 비정상적으로 차선을 가로지르며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었죠. 톨게이트가 가까워지자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4배였다고 해요. 그는 송크란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고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켜셨어요. 이번에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차트는 지난 5년간 송크란 기간의 사고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경찰 자료에 따르면 송크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65%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경찰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총을 들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마저도 이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 않죠.
많은 경찰관들이 축제 기간에는 모두가 즐기는 시간이라며 단속을 느슨하게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자신들도 축제에 참여하며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있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축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축제의 본질은 공동체의 화합과 전통 문화의 계승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단순한 해방감과 일탈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대응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태국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안전한 송크란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주요 관광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화면에는 안전한 송크란을 위한 7가지 규칙이라는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과도한 물 사용 자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등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크를 지목하셨어요. 관광 수입이 태국 경제에 너무 중요해서 지나친 규제로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교수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태국 GDP의 약 20%가 관광 산업에서 나오고 있죠. 송크라는 그 중에서도 최대 성수기 중 하나입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태국의 최근 외교 정책과 관광 전략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변경하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선언했죠. 실제로 태국 정부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 서구 국가들보다 중국에 훨씬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패통탄 친나왓은 실제 화교 출신으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중국 광둥성에서 이주해온 화교로 태국에서 통신, 부동산, 소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죠. 따라서 그의 중국 친화적 정책은 개인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중국 중심 관광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째, 중국인을 위한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했어요. 둘째, 방콕, 푸켓, 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지에 중국어만 안내되는 관광 안내소가 증가했습니다. 셋째, 태국 관광청은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바꿔 중국 플랫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태국을 홍보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 관광청의 마케팅 예산 배분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과거에는 중국 마케팅이 전체의 20% 정도였지만 현재는 거의 60%에 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관광객 수와 소비액 비교라는 제목의 차트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이면엔 소비력의 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인 관광객은 중국인 관광객보다 1인당 소비액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현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돈을 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을 짧게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전문가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숫자상 회복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 관광 경제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기적인 관광객 수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품질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특파원이 취재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영상 속에는 방콕의 카오산 로드가 보였습니다. 송크란 축제가 끝난 직후의 모습이었죠. 거리는 물자국과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상인들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한 노점상에게 다가갔어요. 약 50대로 보이는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기자가 태국어로 질문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중국인들은 많이 오긴 해요. 근데 물총도 안 사요. 그냥 남이 버린 거 주워 쓰더라고요. 예전엔 한국 사람들 덕에 이맘때가 제일 돈 많이 벌던 시기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 가게가 복잡할 때면 진열해둔 물건들이 자주 없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어서 잘못 둔 줄 알았는데 CCTV를 보고 나서 알게 됐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게에 한꺼번에 들어와 북적거릴 때 몇몇이 상품을 가방에 슬쩍 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거리의 마사지 샵 주인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타월이나 작은 용품들이 자주 사라진대요. 심지어 다른 관광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의 물건마저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물건을 구매하고 가격도 잘 깎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러한 증언이 카오산 로드의 여러 상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다른 상인들의 인터뷰도 보여주었어요. 기념품 가게 주인, 식당 주인, 마사지 샵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점과 노점상들이 과거의 호황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물총, 전통 의상, 기념품 등 다양한 소비를 즐기며 매출을 견인했지만 중국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단체 관광 위주로 움직이며 현지 소비는 적다는 평입니다. 영상은 몇 년 전 송크란 축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마무리되었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끄셨어요. 이런 현상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 중심 경제를 가진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죠. 단기적인 관광객 수치와 장기적인 질적 성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크란 축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문화축제가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경제, 외교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적으셨어요. 문화적 가치와 상업화의 균형, 안전과 즐거움의 공존,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오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가 더 중요하죠. 송크란 축제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단순히 관광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들의 시도와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서 노트북에 마지막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축제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전통의 계승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 그리고 국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송크란 축제를 통해 본 태국의 상황은 문화의 보존과 발전, 경제적 이익, 그리고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문화와 경제,
정치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송크란 축제의 사건 사고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한국을 버리고 중국 관광객들을 들이자 소비력이 떨어지고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복성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치와 인권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프레이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칠판에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읽은 기사가 떠올랐죠.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뉴스였어요. 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위구르족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 민족으로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죠.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많은 위구르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몇 주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렸어요. 위구르족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죠. 당시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으로 도망쳐 난민 신분을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국제사회는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의 발언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반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미국도 위구르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끊지는 않잖아요. 리사의 말을 듣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태국의 결정 뒤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이후 강의실은 더욱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죠.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다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구르족 문제 외에도 태국 사회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태국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메모장을 준비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국제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항상 숨어 있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태국의 결정을 맹비난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제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내로남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경우 위구르족 난민은 신속하게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정작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잣대가 어떤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태국 조직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약 유통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송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이 보여주는 한국 뉴스 클립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이에 대해 태국 내 일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태국 내 한국인들을 겨냥한 협박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발생한 반환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청년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와,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옆자리에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과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태국인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양국 간의 갈등 중재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각 국가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입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태국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뒷자리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태국인 유학생 파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논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만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도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파차이를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언론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태국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된 이유도 한국 고용주들이 적절한 비자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먼저 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 내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파차이,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특정 국가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방콕과 푸켓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호텔, 식당, 가이드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호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호텔 지배인은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후 예약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대답했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중국 방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확대하고 중국인 전용 관광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어요.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 세금 혜택까지 제공했죠.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태국 현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영상은 방콕의 유명한 사원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신성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콕의 와포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예절을 지키지 않아 승려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중국어로 된 특별행동 지침까지 게시했죠. 다음 영상은 태국의 유명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켓과 파타야 같은 유명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상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태국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관광업은 망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을 적대시하던 태국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지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이득과 국민 정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강의가 끝나고 어느덧 다음 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태국 관련 긴급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 테러 위협으로 보안 경보 발령.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태국의 테러 위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태국 정부가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로 최신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 3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며 국가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태국은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어요. 저는 태국 정부의 위험한 결정에 대해 메모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2015년 방콕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뒤 위구르족 남성들이 벌인 보복 테러로 외국인 20명이 사망했어요. 교수님은 2015년 방콕 폭탄 테러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로 많은 관광객들이 희생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당시 폭탄 테러는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보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과거의 테러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구르족을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태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분리주의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 정부는 이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추방과 관련된 보복 테러를 우려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쇼핑몰, 사원, 관광지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공항과 기차역에서는 특별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방콕 시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평화로웠던 거리가 군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 시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도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태국 관광업은 더 큰 타격을 입겠네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이제 테러 위협까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관광업에 이번 테러 위협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보안 경보 발령 이후 예약 취소율이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화면에는 태국 푸켓의 텅 빈 해변과 허탕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국제사회와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과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죠. 유엔은 태국 정부의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슨이 질문했어요. 테러 위협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위협에 대응해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주요 지역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방콕 시내에만 5,00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배치되었고 주요 관광지와 대사관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했어요. 국제관계에서 한 가지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국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보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 중국 관광객 문제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패통탄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과 안전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방콕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최악의 총리예요. 한국인 관광객도 놓치고 중국의 손을 잡아서 안전마저 놓쳤어요. 관광업은 망가졌고 테러 위협에 우리 삶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이게 총리가 할 일인가요? 그는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치권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 야당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야당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78%의 응답자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관광 산업을 되찾는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감수하는 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세계 언론이 태국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그리고 위구르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패통탄 총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의 내로남불 정책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총리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 태국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